우리 서 작가님이 그 여기 대본을 보니까 영상을 전공했다가 회화로 전향했다 그랬어요. 난 그래서 무슨 사상이 바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무슨 전공을 바꾼 것 같은데 왜 그 전공을 바꾸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에서는 영상 디자인을 전공했고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장래희망은 화가였습니다. 미술학원 오면은 연필을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테스트 받고 그러다가 아주 우연하게 입시 미술을 하면서 이제 과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때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양대학교에 영상 디자인과가 있다는데 여기 가면은 뭐 영화나 광고 쪽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주 막연한 생각을 갖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 시절을 보냈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영화는 보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당시에 저는 모션 그래픽 일을 하면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했었는데 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작업의 호흡이 굉장히 짧고 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해주세요, 뭐 누구 거 보고 와서 이렇게 카피를 해주세요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누구 거 베끼고 하는 거를 똑같이 하는 거를 공장처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민화로 회화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우리 민화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관심이 있었던 그런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작업들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의 모던 민화로 연결이 되었어요. 지금 모던 미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모던 미나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서하나 작가가 그 만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던 미나가 도대체 그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연유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지 한번 그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민화를 배웠었고 그거 가지고 작업도 이것저것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민화를 배우고 그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 왔지만 모던 민화라는 말은 없던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민화라고 하면은 보통 아까 보신 까치호랑이나 화조도 같은 강렬한 그림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당시에 하고 있었던 작업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가도의 형식의 요즘의 요소들을 넣어서 하는 작업을 그냥 민화라고 부르기에는 의미가 좀 다르니까 어떻게 불러볼까 하다가 혼자서 그냥 나의 작업을 모던 민화라고 불러보자 해서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이렇게 책가도를 모티브로 한 작업도 있었고 달 항아리와 부귀영화의 상징이 모란을 함께해서 했던 작업들 그리고 의자 작업을 아주 초창기에 했었었는데 이 모던 미나 프로젝트의 시작은 의자 그림이었어요. 보고 계신 그림은 제가 2009년도 정도에 그렸던 그림이고 여행을 다니면은 항상 많이 걸어 다니는데 걷다 보니까 의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쉴 수 있게 휴식의 의미를 담아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제가 모란꽃을 굉장히 좋아해서 모란꽃 무늬를 넣어서 그렸던 의자 작업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던 미나가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동시대적인 요소를 함께 담고 있어서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민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의 전통 문화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길게 이어지고 전통이 계속 이어지려면은 현대 시대에 맞게 각색이 되면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 그림들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요즘의 이야기나 나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그림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또 이제 민화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색 아닙니까? 색채. 그리고 또 이제 이 색채는 우리가 이제 서양화하고도 다르고 또 이제 서양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간하고 공이 좀 많이 드는데 우리 저희 서하나 작가님께서는 우리 색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작업을 할 때 구상이나 스케치 단계에서는 작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채색 과정에 들어가면은 색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색 내는 것에 집중해서 작업을 해요. 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채색할 때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고 물붓으로 색을 퍼뜨리면서 그라데이션 내는 것을 우리말로 발임이라고 하는데 민화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게 쓰이는 기법이에요. 항상 그 유화 같은 거는 텍스처가 더 그 종이 위에 올라오는데 저는 한지에 이렇게 알료들이 스며드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단계별로 이렇게 뭐 어떤 색깔을 하나 낼 때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색을 더딥히게 되는데 한지에다가 분체나 석체 같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한 겹 한 겹 스며드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서 색깔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일종의 명상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시면은 미나 배우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일종의 미나 클래스. 네네. 아마 어떤 분들이 찾아오고 그분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수업 때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직업도 되게 다양하고 나이대도 다양한 분들이 와요. 근데 성별은 항상 여자분들이 오시고 이제 막 취미를 가져보려는 사람도 있고 배워서 가르쳐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뭐 배워서 디자인 작업하는데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매체 작업을 하는데 이 재료를 탐구하려고 와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배우기 시작하면은 다들 초반에는 너무너무 재밌어 하게 됩니다. 수업을 보통 저는 3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도 아침에 수업을 하고 왔는데 처음 그림 배우러 오신 분이 집에 갈 때 물어봤어요. 오늘 뭐가 재밌었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3시간 동안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림 이거 하나에만 집중을 해본 경험이 너무 좋다고 몰입의 즐거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수업을 진행할 때 보통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보면서 재료나 기법 같은 거를 익히게 되고 쓰다 보면은 보통 우리는 학창 시절에 수채화 물감, 뭐 포스터 컬러 그 정도를 쓰는데 이렇게 한지에다가 안료들을 써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채 매력에 빠지게 되고 한지가 주는 편안한 느낌도 있고. 근데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을 그려보면서 기본기를 다지고 그 다음에 차차 제가 숙제를 많이 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색을 찾아보세요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냥 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는 어쩌면 고급 색칠 공부에 지나지 않으니까 차차 색도 좀 바꿔보고 구도나 크기를 바꿔보면서 오는 느낌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창작을 권유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그냥 막 재밌는데 자꾸 제가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숙제로 이걸 좀 해볼까요? 뭘 그려볼까요? 하고 내드리면 다들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창작의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고 보통은 머릿속에는 다 이미 봐온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근사한 게 있는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잘 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건데 이거밖에 안 나오네 하고 막 본인을 자책하면서 좌절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창작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분명히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스스로에게 좀 더 관대하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제가 이 부분을 써놓고 읽어보는 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감동이라고 써놨는데 또 감동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그 미나를 하시는 분들이 뭐 20만 명이니 뭐 30만 명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우리가 5천만 명 인구라고 치면 한 20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미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하여튼 뭐 저기 친지라든가 아니면 뭐 사돈의 팔촌까지 막 늘리면은 누군가는 하여튼 미나를 그리는데 이건
정말 그 대단한 일이에요. 아마 그 세계 역사 미술 역사상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린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마 화가들도 한 2만 명 이렇게 남짓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벌어지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미나를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색칠 공부를 해가지고 미나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지만 그게 또 장점도 돼요. 이제 미나는 한 달 만에 이제 모란 하나에 딱 그래가지고 집에다 딱 붙여놓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알아요? 나 혹시 저기 김홍도 조카 아니야?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빠져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창작의 이제 고통 속에서 머리를 막 짓듣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미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힐링이라는 거예요. 그 아트 테라피. 그러니까 미나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치료하고 미나를 통해서 어떤 그 몸도 치료하고 그러는데 그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미날 그림은 이런 점이 좋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미나를 그리면 몰입의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데 성취감도 다들 얘기하는 즐거움 중 하나예요. 미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배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색을 표현해내는 방법을 알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색깔들을 많이 써볼 일이 잘 없는데 색을 쓰면서 스스로를 또 내면에 숨어있던 색을 찾아내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때그때 처한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쓰게 되는 색이 달라져요. 또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신기하고 좋은 거는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색이 그 그림 안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림을 보면 이거 누가 그린 거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색감이나 필력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나만의 색깔을 갖는다는 것이 저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굉장히 좋은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도 감동이라고 써놓은 게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림 배우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때 그렸던 뭐 계절이나 날씨 같은 게 다 그림 속에 담겨서 너무 소중하다고 그래서 남들을 쉽게 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저는 모두의 그림에 자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적인 화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그게 분명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나를 그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는 우리가 세계 미술사 역사상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그는 무슨 의미냐면 19세기 그 중반에 약간 그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그 예술 이론가들이 주장한 게 미술의 대중화예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뭐 왕과 귀족 같은 그런 소수 사람 아니면은 천재 화가 같은 사람의 이런 영역이 아니라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즐기는 미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론에만 그쳤어요. 그러니까 구두선이죠. 근데 그거를 실제 놀랍게도 그거를 성취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의 아줌마예요. AJUMA. 근데 이게 주부들이 취미 생활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막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가지고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즐기는 경우는 아마 유리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도 좀 난리예요. 중국도 이제 갑자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해지면서 거기도 이제 주부들 사이에 중국의 그 전통화인 그 공필화를 막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재밌다. 이제 앞으로는 또 베트남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치유의 미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힐링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미술이 처음에 이제 저는 이론만 하다가 이제 작가들을 만났을 때 이 미날 그림은 어떤 점이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2007년도에 그 부산박물관에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그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미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13년에 경주 미나 포럼에 이제 여러 이제 그 학자들이 왔는데 그 동지사 일본의 이제 동지사 대학에 있는 그 기시그 후미카즈라는 이제 유명한 그 우교의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 토론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미나를 행복하라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막 젊은 학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행복하라는 말이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러고 또 어떤 또 젊은 학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저기 칼럼에다가 행복하라 부릅시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행복하가 그때부터 또 미나의 하나의 별명이 되는데 하여튼 미나는 우리가 행복을 주는 그림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미나가 어떤 그런 그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밝고 명랑하고 또 유쾌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그림 자체가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나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0년 전에 그 선사시대 암각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나가 유행한 시기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이에요. 근데 19세기 후반은 조선이 뭡니까? 멸망해가는 시기죠. 20세기 전반은 뭡니까? 일제의 어떤 그 강점기,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이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뭡니까?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예요. 근데 미나를 보면은 전혀 그림자가 없어요.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밝고 명랑하고 아까 호랑이 본 것처럼 유쾌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그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막 탄식하고 좌절하고 했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근데 미나에서는 적어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우리 그 어려운 점을 정서적으로 그걸 지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의 미나를 뭐라 그러냐면 암울한 역사 속에 유쾌한 그림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나가 그런 정서적으로 또는 의미로 이렇게 행복을 주는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